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윤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큰 토론회에 제가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지역균형 뉴딜 정책과 지역만화 웹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 충분 주권이기도 하고 국가 발전 전략에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제 지역에서도 콘텐츠 산업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는 당위성과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오늘 발제의 전체적인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한국 만화 웹툰과 그 발전을 위해서 공공주도의 하향식의 인프라 조성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좀 지역에서 자생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창작 지원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만화 문화 향유를 좀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형 뉴딜을 이제 최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도 제고나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지역이 이제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콘텐츠 쪽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콘텐츠 생태계가 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 이외에도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많이 갖춰주고는 있는데 웹툰 캠퍼스가 있고요. 웹툰 창작 체험관 전국에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진흥원과 지역 대학, 그다음에 이제 만화 도서관 관련 시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까지는 어떤 잘 융합이 안 되고 있고 인프라 조성에만 저희가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어떤 융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역과 만화 웹툰인가? 이제 저비용 고효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역 중소기업과 동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영화가 제작비가 좀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웹툰과 만화가 어떤 가성비 적으로도 그런 것이 가능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만화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작가를 이제 하나의 중소기업식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가 좋다 또는 이제 어떤 것이 지역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홋카이도에 유바리시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제영화제가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인데요. 재정 파탄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재정 파탄 이후에 공무원 월급도 못 줬는데 그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자신의 이제 지역을 홍보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제작비가 거의 안 들었겠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일본 말로 후사이가 부부란 말도 되는데 부채란 동음 이해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이제 남은 거는 빚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미지를 오히려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발이가 내세우는 게 이제 메론인데 메론과 부채를 파는 가난한 부부가 이제 구슬프게 트로트식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자체가 이렇게 힘들구나,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론을 이제 광고를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볼 수 있겠다. 또 메론을 먹을 때 한번 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세계 광고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일본 전국으로 이제 히트를 쳐서 어쨌든 관광 쪽으로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런 콘텐츠 쪽이 망해가는 지자체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수많은 예를 들어서 관광 시설을 세우는 것보다 콘텐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동해 연안에 있는 도토리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와 같은 도시인데요. 여기 오지가 아예 현에서 만화 왕국가를 만들고 거기서 그 도토리현의 출신 대가들을 모셔다가 오죽하면 이제 사실은 여기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설화의 고향이고요. 근데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시골인데요.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가들을 모셔서 사카이 항이라는 곳을 이제 이 작가의 기념관, 상가를 만들고요. 기념품을 만들고 오죽하면 공항 이름에다가 캐릭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제 명탐정 코난까지 해서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만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형 뉴딜 콘텐츠 부분 강화 조건에 보면 첫 번째는 지역 콘텐츠 거버넌스를 조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생적 혁신 역량을 통해서 스스로 웹툰 생태계를 지역에서 조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웹툰 향유 문화를 확산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거버넌스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지역 콘텐츠의 구성 단위들이 이제는 자생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수많은 그 콘텐츠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지자체 대응 자금 이런 거를 통해서 인프라의 조성을 했다면 이제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구성단위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앙 생태계가 이렇고 지역 콘텐츠 생태계에서는 결국 자생단체, 소기업, 작가 이런 구성단위들이 좀 더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지역 웹툰 산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웹툰 캠퍼스나 시설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 조직은 예를 들어서 독서실 규모의 3명 작가실로 처음에 이제 그동안은 정부 지원이 없다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 앞장섰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을 받아서 글로벌 웹툰 캠퍼스도 만들고 아주 오래된 그 아카데미라든가 공모전도 만들었고 지역에서 처음 국제 페스티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밑에 캠퍼스가 있고요. 만화가 연대가 있고 대학이 현재는 3개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웹툰 마케팅 코스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생적 만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침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도 있습니다. 다만 부산은 인프라적인 이제까지 1.0 시대의 공공주도의 인프라 건설을 모델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4개의 네트워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새로운 이제 지역 뉴딜 정책의 웹툰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 4개의 구성 단위들이 네트워크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산에서 이러한 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향유 문화 확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작가에게 지원 사업과 작가실과 어떤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건설이 됐고 아직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이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어떤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는 거죠.
웹툰을 즐기고 만화책, 뭐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 만화 인프라의 차이를 잠깐 보시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념관, 뮤지엄, 도서관 모델이 많습니다. 전국에 한 90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 창제작, 취업, 창업, 아카데미 모델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인 차이는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 전문 학교가 많기 때문에 굳이 아카데미가 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 뭐 실적, 뭐 이런 것 때문에 창제작, 지원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본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화 인프라 4단계 모델을 이거 제가 좀 분류를 해본 건데요. 공공기관 주도, 지역대학 협력, 공공상업협력, NGO 협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0개 정도 고향에, 대지가 오사무 같은 오사카의 고향에다가 박물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형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김해나 경주에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토국제만화뮤지엄입니다. 여기는 정부문화청과 그다음에 교토시와 그다음에 소학교, 도심 내에 폐교된 소학교를 이제 지역 주민하고 같이 대학교가 모델로 해서 4가지 구성 단위가 아주 오랜 공청회를 거치고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좀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박물관이나 시설을 만들면 도심과 좀 외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박물관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인구 90만의 작은 지자체니까 이 만화 뮤지엄을 5층 주고 들어갈 테니까 민간 비즈니스 건물 사업자한테 간 거죠. 당신들이 신칸센역 앞에다가 8층짜리 건물에 그 오타쿠들이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 모델을 만들어라. 우리가 들어가겠다. 결국 그래서 신칸센에 내리자마자 1분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90만이면 포항 정도의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만화 인프라, 이제 향유 문화 시설도 좀 이런 식의 모델을 좀 응용하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일본에서 이 4단계 만화 NGO라든가 지역 단체와 소도시가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코우시란 쿠마모토 코우시가 있어요. 여기에 쿠마만이라는 아주 오래된 만화 연구회가 수십만 권의 책을 모아서 그것을 기증을 해서 코우시 시청이 이전을 하면서 그 남은 공간에다가 도서관을 만든 거죠. 뭐 유료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보면 100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아주 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면은 추가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삐꾸프 같은 게 피사프, 시카프가 열리면 제가 부산에 있는 만화가들한테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숙박비나 KTX비까지 20만 원이 넘게 드는데 거의 가는 작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뭐 1,000만 원짜리 울산 들꽃만화 페스티벌, 그 다음에 뭐 2,000만 원짜리 양정 청소년 20년 됐습니다. 지역 만화 페스티벌 많은데 국가 예산에서 만화 재정에서 단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경남 만화임시 페스티벌이 9년째 됐는데 단돈 5천만 원이 없어서 페스티벌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삐커프 이외에 이제 5년 정도 검증을 거친 페스티벌이나 지역 행사들도 좀 지원을 하자. 지역 주민들이 언제까지 부촌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뭐 세부적인 건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공도서관에서 만화도서관 또는 만화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나 공공에 계신 분들이 예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를 놓고 계세요. 근데 일본의 대부분의 만화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이게 눕게 합니다. 왜? 내가 어릴 때 만화를 누워서 봤거든요. 전부 이렇게 눕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만화 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화 카페가 정말 눕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화 인프라, 만화 향유를 만들 때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용자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발제는 이 정도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공주도의 그동안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에 많은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인프라 이외에 만화문화 확산과 또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시끄럽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원래 민주주의가 시끄러운 거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진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좀 더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 또는 많은 작가단체들도 그런 식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 서범강 대표님이 좀 대표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저런 기류 사례가 있나요? 웹툰 산업협회니까 그래도 좀 고양시하고 좀 하고 계신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정확하게. 네, 좀 진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아니요, 제가 성남과 부천이, 성남은 게임, 부천은 만화로 유명한데 이제 이 성남과 부천이 서로 간에 이렇게 산업적 교류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툰 산업과 다른 산업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웹툰 얘기만 했잖아요. 네네.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무슨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좀 교류할 수 있는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일단은 네네. 그 웹툰이 다른 이종 콘텐츠나 네. 아니면 이종 산업 간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유형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웹툰 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협회라든지 모바일 게임 협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협회들과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 간의 어떤 이런 협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저희가 이번에 27일 날 이제 명동 재미랑에서도 전시를 하겠지만 K-팝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 있는 신인들, 아이돌들과 저희 이제 웹툰 산업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아이돌들이 주인공이 된 웹툰들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국내와 해외 쪽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게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웹툰 IP를 통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컨택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또 이 유망한 게임 업체와 이제 웹툰 IP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애니메이션만으로는 조금 타겟층이 영유아 이런 대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이지 좀 이제 타겟 대상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이제 웹툰을 이용해서 타겟 대상을 좀 높이고 세계관을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일단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 정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런 어떤 IP 간의 융복합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또 지원해 주려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각 기관과 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계속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사례를 잠깐 좀 덧보태보자면은 지금 같은 성남인데요. 성남시에서 2년 전부터 지금 이제 2년 차고 내년까지는 3년 차인데 독립지사 100분을 선정을 해서 다음 웹툰,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또 2차년도는 우리 서범강 대표님이 이제 운영 대행을 하고 계신 EBS2에 지금 독립지사 33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웹툰으로. 그래서 아마 지역 간에
또 웹툰 업계 간에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면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지역 그 관련 그 진흥기관이라든지 지역 문화 관련된 분들 오늘 보고 계시다면은 빨리 좋은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또 만드셔가지고 좀 연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장 질문 마쳤는데, 혹시 오늘 토론회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좀 이 한 말씀은 더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 말씀 더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뭐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 서범강 대표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요. 일단 한 명인데 제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아니요. 양해를 다른 구하고요. 분도 더 하셔도 돼요. 네네. 아까 그 지역과 관련된 그런 협업 관련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분들에게 그 부산 지역의 어떤 그 지역 그 상업들과 연계된 브랜드 웹툰들을 계속 작가분들에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이런 관광에 대한 웹툰을 제작을 해서 또 다양하게 또 외부로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순천 같은 경우에는 또 순천 지역에 있는 그 의열단 분들에 대한 그 소재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걸 이제 또 웹툰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각 유명 그 명소들에 대한,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설들을 소재로 해서 웹툰을 제작을 해서 또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소상공인들과 연계된 브랜드 웹툰, 또 관광 지역과 연계된 그런 웹툰들을 많이 발굴을 한다면 조금 더 지역과 웹툰에 접목된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발언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최인수 작가님께서 이 발제하신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산업협회 앞으로 저희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 웹툰 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툰 문화가 산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웹툰 산업협회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나 만진원 그리고 콘진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 웹툰 산업협회와 소통을 해주시고 또 함께 실행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얼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또 명함 받으신 분들은 제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를 적극적으로 많이 불러주시면 제가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범강 대표님, 웹툰 산업협회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개 이상의 그 웹툰 기업들이 지금 가입해 계시고, 그래서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혹시 지역 특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교류나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사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기 발제자분들과 패널분들 모시고 이제 또 우리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분들, 또 중화상회의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거 온라인으로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은 뭐 그냥 의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뭐 친구들, 친척들 불러서 그냥 한 50명 앉혀놓고 뭐 그냥 형식상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직접적으로 많이 듣게 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우리 아까 윤기현 교수님 말씀 따라 온라인과